그 결과는 그 파트너 자신의 몫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파트너도 스폰서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만둔 게 좋겠습니까? 한 2, 3년 정도 사업한 플래티님이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70%를 맥스로 줍니다. 맥시멈으로 줍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은 100%를 주거든요. 왜 30%의 차이를 두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시청할 때 아무래도 자막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컨텐츠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빙을 해봤습니다. 아직 말이 AI이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손이 가는 부분이 좀 필요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발전하면 앞으로는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의 일부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 파트너를 이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전체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이기도 하고 세 번째이기도 한 이유가 전체 시스템에 섞이듯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갱신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도달합니다. 제이와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사업자가 되었고 그 후에 탈퇴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갱신은 여러분이 충분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를 설립할 때 우리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연회비를 내므로써 이것은 무제한으로 수많은 사업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능성이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시스템에 남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천국의 문을 거의 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갱신 명단에 올려놓는 것은 그들을 컴퓨터에 유지하고 아미구루미에 보내는 데 드는 간접비를 소모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은 당연한 듯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업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며 그것 없이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할 수 없는데 갱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사업자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무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계속할지 그만두고 싶어 할지 여부를 여러분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업라인이나 특정한 리더에게 있지 않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에 참여한 가장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사업이 됩니다.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게 창업자에게는 큰 고뇌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지도 않으면서 연회비만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해지할 겁니다. 이것처럼 연회비는 사업적 의사가 있는 사람만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요인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갱신은 모든 결정을 당사자에게 주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자형 사업가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것처럼 회원비와 갱신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수익 구조의 무한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 파트너 자신의 몫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파트너도 스폰서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케팅 구조 때문에 선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선의는 저는 마케팅 구조 때문에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의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아끼고 싶은 그 감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윈리는 바로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가까운 마케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얘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며 우리가 한 일은 그것을 합산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달성한 모든 것을 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영감, 감명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리치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뒤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노력은 당신들이 했다. 당신들이 보상을 받아가라.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금 울컥하는 게 있었거든요. 본사에 가면 창업자 두 분이 많은 임직원들을 떠받치고 있고 그 임직원들은 ABO를 떠받치고 있는 그 동상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리체den께서는 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걸 아메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걸 삼성이라고 합니까? 이재용? 가문? 아니면 뭐 갤럭시 S24? 거기에 있는 특허들?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의 조합이 바로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메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것을 아메라고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뉴트라이트 농장도 있고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공장도 있고 여러 시설물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 종사하는 임직원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여러 현지 법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우리 APS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자 가족들, 이 많은 것들 중에 이 가운데 있는 핵심 자산은 무엇일까? 공장? 농장? 특허?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ABO다라고 창업자께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ABO를 가장 핵심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스쳐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근무하는 23년 동안 지금 네 번째 사장님이시거든요. 언젠가 물론 저는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5번째 사장님이 올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저도 저 세상으로 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사업은 제 아이들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생각해 볼게 하는 약간 유추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ABO가 어떤 이렇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때 무엇을 왜 ABO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핵심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거죠. 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 뭐 회사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잖아요. 가게 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꼭대기에 징기스칸은 자기 혼자잖아요. 물론 여러 명의 와이프가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혼자서 퍼뜨린 씨앗이 지금은 그게 퍼져가지고 무려 1억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넘게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계손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막강한 집안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망고의 진리다. 모든 자본주의의 근원도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평사원에 시작하는 것처럼 뭐냐면 바로 3%, 6%, 9%, SB, GP, PT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인원은 점점 작아진다. 라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네요. 어쨌든 사람이 똑같은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3%고 한 사람은 플래티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일을 그만둬. 그럼 아메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만둔 게 좋겠습니까? 한 2, 3년 정도 사업한 플래티늄이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 같은 한 사람인데 어쩌면 3%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후원해가지고 플래티늄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점점점 변화의 과정이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음원을 갖다가 들려주고 미팅에 데리고 다니고 그 스스로도 많은 미팅을
드러내서 결단하고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행동하고 해서 플래티늄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증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량, 이게 바로 모여 있는 게 우리 ABO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바로 암의 핵심 역량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플래티늄도 그만둘 수 있고 3%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플래티늄이 덜 그만두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이렇게 역순일 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건 역시도 망고의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기업의 CEO들이 받는 연봉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6%, 9%, 12% 이런 방식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묶어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권력도 똑같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투표권 정도밖에 없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투표 말고. 근데 정치적 의사결정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모인 그 의사결정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몰빵하고 거기다 몰아주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오면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게 더 좋다는 게 그래도 더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 모두가 합의한 것,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도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합의를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6개 증가하면 에메랄드까지는 퍼스널이 6개 증가하면 Q가 증가를 하게 되면 70%를 2차, 3차 보너스 합친 거에 70%를 맥스로 줍니다. 맥시멈으로 줍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은 100%를 주거든요. 왜 30%의 차이를 뒀을까? 또 월 보너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는 돈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왜 똑같은 행위, 6개 증가라는 똑같은 행위가 있었는데 더 많은 보너스를 줄까? 세일즈라면 한 대를 팔아 하면 똑같이 한 대분만큼의 수당을 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예, 우리는 이 역량의 차이가 갖고 오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나가지고 물건 하나 파는 그 역량만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6개를 증가시켜가지고 똑같이 2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연봉 500만 원인 사람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을 더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게 하겠죠. 근데 내가 이미 연봉을 5억을 받고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더 준대요. 그럼 정말 열심히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 놓고 봐도. 조금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5억 정도 받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놀아버리고 사업적으로 쉬어버리면 암에서는 큰 자산의 손실인 거거든요.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열심히 뛰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조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분들도 더 동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소득을 갖다가 배정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열심히 뛰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단순히 세일즈맨들처럼 물건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역량으로 더 멋진 사람들을 후원하는데 여러 군데다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로 퍼지게 하는 그 역량이 퍼질 때 이 아메이라는 것 자체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구조를 배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연장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비전 보너스입니다.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조직이 있는데 재원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우리 재원을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물건 가격 안에서 35% 안에서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제약도 있고, 또 제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어쨌든 이만큼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ABO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냥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을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전체 모두에게다 주면 모두에게 준다면 겨우 몇천 원씩 몇만 원씩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 받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 계층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그만이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동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액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주의에 합의해서 나는 투표권 하나 정도밖에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처럼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에게 잉크처럼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나눠주는 게 좋습니까? 내가 지금은 몇천 원 아니면 몇만 원 작게 받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취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의미 있고 어쩌면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다라는 정도의 보너스를 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비전 보너스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번에 나온 비전 보너스는 6넥을 가진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보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곧 나와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게 하는 굉장한 보너스가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6넥을 찾아야 됩니다. 없는 분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똑같은 행위,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보다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멋진 보상이 주어질 테니까 이건 모르긴 해도 이 정도 보너스라 그러면 나와봐야 압니다. 물론. 하지만 들려오는 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항상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진짜 지금 소득 구조가 아니라 4만 달러까지 가도 무난하고 멋진 수익 구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리치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서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네요. 그죠? 자, 계속해서 리치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벌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내의 우리 숫자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 비즈니스에 가입한 사람 13명 중 1명은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률과 탈퇴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사업에 어떻게 계속하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놀라운 실적인지 아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평가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그들의 특성을 배우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공하게 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 누구나 참여하기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필인지 성공하지 못할 프로필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저 참여했다가 별로 활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저 다이아몬드 될 사람만 후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동의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예리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우리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무엇이든 국적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가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는 같은 기간 내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PT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누구는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죠. 전설적인 펀드입니다. 마젤란 펀드. 무려 13년간 2700%의 수익을 낸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에서도 투자한 사람들의 절반이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많은 상승과 하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또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될 때나 안 될 때나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상향이니까요. 그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탈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에겐 탈퇴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던 친구들이고 지금은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돌아와서 왜 이 기회를 놓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궁금해할 거라고요.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나는 이것을 계속해야 했다고 말할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나가는데 한 남자가 당신 리치 디보스죠?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했고 당신은 아메이 사업가죠? 그는 말했죠. 나도 한 번 했어. 나는 그것을 계속했어. 그게 우리의 유일한 차이야. 감사합니다. 창업자가 새로운 심장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비타민 사업의 선구자가 된 것, 그리고 또 암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 저에게까지 온 것,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경제적인 삶을 바꾸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너무 큰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연설을 들으면 들을수록 창업자의 거대한 철학이 느껴집니다. 그 거대한 철학의 그늘 아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속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들 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 속으로, 좋은 생각을 갖고 싶으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메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킴이었습니다. 끝.